다 블로거들이고 블로거들. 아니요. 여기는 그냥 일반 참가자들도 있고 블로거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경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조경단. 네, 조경단. 혹시 전주 경기전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 한 분 계시네요. 아, 두 분. 그 경기전 안에는 조경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흔히 건지산이라고 하고, 이 건지산 안에는 조경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 삼척에 준경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저희 소개도 없이 막 진행했는데, 저는 공간 스토리텔러 장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리의 향기나 뭐 이런 저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 중국, 또 몽골, 러시아 이런 쪽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을 안내하는, 또 뭐 소설 문학 작품, 예를 들어 작가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을 작품으로 해서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통합해서 안내하는 이런 일을 하고요. 본래 과학교사였습니다. 본래 과학교사였고 1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렇게 공간 스토리텔러로 새로운 직업을 창업해서 개인 1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내서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주 부성의 남문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풍남문. 정답. 자, 이거는 작가 조정래 선생님이 저의 후원자신데 이제 아리랑 기행할 때 드리는 에코백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리랑 얘기도 제가 할 거니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대단한 거를 지금 맞춰내셨습니다. 앞에 한번 여기 읽어보실래요? 비석 뭐라고 써 있는지? 경기전에 가면 조경묘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개하마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죄다 내려, 왕 너도 내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 경기전의 조경묘는 조선 왕조 519년 왕조의 창업주인 태조 이성계 대왕의 시조 이한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잖아. 왕도 다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내려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여러분들이 향교나 사당을 가게 되면 이렇게 입구에는 경계 표시로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또 말 타고 온 사람들은 내려. 지금은 말 타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차량이 오면 여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뜻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대소인원 개하마, 관직을 떠나서 모두 내려라, 그런 얘기.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 말은 관직에 관계없이 모두 다 내려라, 그런 얘기. 여기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의 왕궁이 어디에 있었어요? 조선 왕조의 왕궁이 어디 있냐고.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 국부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주. 그것을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 어진을 모시고자 지은 건물 이름이 뭘까요?가 퀴즈입니다. 두 번째 양보해 주시고 다른 분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보예요. 태조 이성계 대왕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박물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디요? 종묘, 서울 종묘. 아닙니다. 네. 어진 박물관인데 그 어진 박물관이 그 경내에 있어요. 그 총체적으로 그 건물 안 공간을 무슨 전이라 해요. 네, 아쉽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경기전이에요.
경기전. 전주 경기전이 바로 태조 이성계대왕의 어진을 모시고자 지은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대왕의 탯줄을 모신 게 있어요. 탯줄. 그거를 태실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를 맞추는 분에게는 상금을 배추색으로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대왕의 태를 모신 태실은 우리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 만인산? 정답. 지금 검색 빨리 하셨어요? 아니, 실력이에요. 자, 만인산 선물 드립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금산, 추부, 진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1963년 전까지는 거기가 전라도 금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때는 당연히 전라도죠. 자, 여러분, 이 조선왕조의 태실 문화는 장태 문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중국, 일본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왕가들의 탯줄을 보관하는 방식, 이거를 장태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그 탯줄을 보관해 오다가 조선왕조 수도 서울로 1394년 오기 전에 1392년에 먼저 탯줄부터 모시게 됩니다. 그게 전라도 금산이었어요. 자, 그러면 태조대왕의 어진이 있는 곳이 경기전, 전주에 있죠. 태조대왕의 탯줄을 모시고 있는 게 전라도 금산 땅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 519년, 물론 고종 이후 거 빼고 세계 기록유산이 된 게 바로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 왕조실록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물리치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조선왕조 실록의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거를 잊게 한 곳이 전주입니다. 경기전 안에 전주 사고. 나머지가 다 불탔을 때 그 경기전 안에 있는 전주 사고분만 살아남아서 내장산으로, 모양산으로 그 위기 때마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살아남아서 그게 오늘날 세계 기록유산이 됐습니다. 조선왕조를 창업한 전주이 씨의 시조묘의 사당은 경기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시조 이한의 묘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은 서울에 있었지만 이 조선왕조의 문화적 총체의 어떤 유산이라고 할거나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전부 전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를 먼저 소개하려고, 본래 이게 흠뻑 투어로 생태와 예술을 통합하는 지금 관광하고 계시죠? 예. 200개 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상의 은덕을 많이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과 지리와 또 사회와 문화, 역사, 인문학이죠. 이런 걸 총체적으로 통합하면서 생태, 우리 전주를 지금 생태 관광으로 알리고, 한옥마을뿐만이 아니라 이 전주가 왜 생태 관광으로서, 저는 관광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생태적 소양을 지닌 그런 도시로서 홍보를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차까지는 여기 안 모시고 왔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이제 갈수록 생태와 인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통합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건지산 숲으로 들어갈 건데, 이 전체 영역이 전주 북쪽에 있는 건지산 영역이에요. 건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온 용어예요? 건. 전주에는 풍남문 앞에 곤지산이 있어요. 건지, 곤지. 우리 태극기의 8개에 나온 용어죠. 바로 이 전주의 북쪽에 있는 이곳을 건지라고 그랬고, 건에 와서 멈춘다. 그리고 풍남문 앞에 남쪽에는 곤지다. 거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와서 멈춘다 해서 건지산, 곤지산. 전주의 이 부성은 8개의 장치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방위에
남고사, 동고사, 서고사, 북고사 이런 식으로 사찰이 배치되면서 미륵이 또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으로 또 안전장치를 하고 조선왕조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왜 전주의 남문을 이름을 물어봤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퀴즈 냅니다. 제주도 가보셨죠, 여러분? 제주도의 객사의 이름은 영주관이에요. 영주관. 영주산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왕건과 관련 있는 나주, 전라남도 나주는 금성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문화적 깊이를 갖고 있는 남원, 거기는 용성관이에요. 용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퀴즈 나갑니다. 전주의 객사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하나요? 정답 나오시겠어요? 자, 어느 고을에서 오셨어요? 직접 오세요, 말하신 분이. 네. 어느 고을 출신이세요? 고을이요? 네, 고을, 사시는 고을. 의정부요. 의정부, 의정부 고을에서 멀리도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아리랑 기행할 때 의정부에서 네 분이 새벽 3시 반에 오셔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합류해서 이틀간 아리랑 기행에 참여했습니다. 의정부, 맞아, 파이팅. 예, 풍패지간.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전주가 예사로운 고을이 아니구나. 풍패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유방의 고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나라를 창업한 유방의 이 고을 이름이 본래 폐군 풍현이었어요. 강소성에 폐군 풍현. 그러니까 군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폐군의 풍현이어서 거기서 풍패라는 용어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풍패라는 용어에는 뭐가 있냐면 한 나라를 새로 창업하거나 그런 창업한 군주의 고향을 뜻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풍패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전주의 이 전주부성의 사대문을 이름을 지을 때 남문 그러지 않고 무슨 문? 풍남문 이렇게 불렀고, 서문 하지 않고 어떻게 불렀어요? 폐서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풍패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 객사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글자로 풍패지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객사 이름이에요. 그러니 이 전주라는 고을은 그 상징성이 조선왕조에서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태조 이성계 대왕의 사대조 고조 할아버지가 이자 안자 사자예요. 그 이안사의 고향이 전주 벽화마을이 있는 잠안동 옥류동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오목대 이목대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죠. 이런 곳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전주성을 혁명군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왕조의 남쪽의 수도가 점령이 된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어진을 옮겨갑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는 특이한 산성이 있는데 전라도에만 있어요. 무슨 산성이냐? 어진을 난에 대비해서 피해서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내부에 난이 일어났을 때 그 어진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았어요. 그게 전주 동편에 있는 완주군 소양에 있는 위봉산성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봉산성. 자, 위봉산성의 기능은 태조 어진을 수호하기 위한 산성이에요. 그런 성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 전국 다녀도 한 나라 창업주 태조 이성계 대왕의 어진을 그린 그 초상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산성 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이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진이 국보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산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이 전주 고을이고, 여기는 그럼 뭐냐? 그 바로 전주 이씨의 조선왕조를 창업한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의 묘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다? 조경단. 조는 시작하다는 의미고 경은 경사스러운의 의미예요. 근데 조선왕조의 경사스러운 게 시작이 돼서 영원히 가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역은 무려 450정부의 이 넓은 땅을 보호를 했어요. 450정부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1정부는
10,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평수로 하면 3,000평이고요. 한마지기로 하면 200평이니까 15마지기가 1을 정보예요. 그니 450정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조선시대에 산이 헐벗고 굶주리고 땔감 쓰고 온갖 벗어서 아예 민둥산이 이렇게 되어 갈 때 여기는 지켜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생태인문학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기 조경단으로 오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여기다 금표를 세워야, 금표. 이 금표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 지구의 기후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계가 결합한 IPCC처럼, IPCC,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전체 이 전 지구가 만든 협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IPCC의 기능이 여기 이 견지산에는 금표라고 하는 게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산이 지켜내지고 헐벗지 않고 숲으로서 존재하면서 역사성과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건 바로 조선왕조 창업주의 시조인 이한의 묘역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묘역 조성이 언제냐? 오래된 게 아니에요. 조선왕조가 망해가는 그쯤 1899년에 조성을 합니다. 정조, 그러니까 누구냐면 고종 황제 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시조인 이한의 묘역을 이렇게 조성해서 본인이 직접 친필로 대한 조경단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현장, 여기서 한 100m 앞에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황제가 친필로 대한 조경단이라고 쓴 비가 저 안에 들어있으니까 비각이 되고, 앞에는 홍살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향교든 서원이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이 있으면 늘 있는 게 홍살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오시면 저 안쪽으로, 여기서 보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 안에 보면 저기가 바로 조경단을 형성해 놨어요. 건물 보이죠, 저기 속에. 그리고 뒷부분에 조성해 놓은 게 의묘예요. 의묘. 의묘란 뭘까요? 헌묘. 유해가 없는 가짜묘. 그걸 의묘, 헌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의묘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 대왕이 조선왕조를 창업한 뒤에 바로 이 건지산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시조가 있다고 하는 걸 계속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랬지만 훗날까지 그 마지막 황제 때 이안의 묘역을 아무리 조사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찾지 못했으니까 저기에다가 단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경단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면 조금 일찍 도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제 1회 때는 여기서만 2시간, 점심 먹고 한벽당에서 전주천 생태 탐방 또 1시간에서 여유가 있었어요. 할 이야기도 많고.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약해야 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못 들어가 보지만 아까 이 팔짝지붕 안에 고종 황제가 쓴 대한조경단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에서 아까 봤던 모습이 이거고요. 이게 이제 의묘라고 되어 있죠. 의묘. 의묘라고 되어 있고, 이 건지사는 전주의 이제 상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519년 그 유지의 본향이고 풍패지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풍패지향. 우리가 안동에 가면 추로지향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유학, 선비들을 길러내는 곳에서 그렇게 부르지만 여기 전주는 풍패지향. 그러니까 나라를 창업한 그런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후백제 견원대왕이 후백제를 창업한 왕도예요. 전주가. 892년에 광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00년에 전주에 와서
호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한벽당에 있는 뒤쪽에 발산 그 일대가 바로, 그리고 전주 문화마을 이쪽에 있는 데가 전주고등학교 있는 자리, 이때가 후백제의 왕성이 있는 곳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는 조선왕조 이전부터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한 왕도였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핍박을 좀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에 다시 기운이 올라오면서 이 전주의 자만동, 아까 말한 벽화마을 쪽에 한옥마을 위에 있는 오목대, 이목대 이쪽에 바로 이한사, 고조부 이한사를 포함해 가지고 이분의 아버지가 이자춘이거든요. 이성계 대왕의 아버지가 이자춘이고 할아버지가 이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살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고조부인 이한사라고 하는 분이 산성 별감으로 온 관리와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 다툼은 뭐냐? 이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Between them, there was a beautiful woman.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관기야, 관기. 이 관기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리니까 피했어요. 1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대거 삼척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전주를 떠난 거예요. 삼척에 갔는데 삼척의 관리로 또 이 양반이 또 온 거예요. 그 등을 졌던 사람이. 그래서 또 떠난 게 함흥이에요. 그 함흥과 원산 사이에 영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태조 이성계 대왕이 태어납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지산에 바로 황극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어디도 없는 단이 또 있습니다. 그 황극단은 대한제국 1907년에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킨 전주희 씨의 후손 정제 이석용 선생이 의병창의를 해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국되기 전에 아들에게 바로 이 건지산에 가서 황극단을 세워라. 그 황극은 황제 고종 황제를 추모하는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경단이 있는 이 산자락에 황극단을 세우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기운을 이어서 그대로 추모하고자 한 의도예요. 그리고 우리 전북의 의병 기념탑이 이 산에 있습니다. 의병은 역시 뭐예요? 나라를 구하고자 싸웠던 항일 의병들이잖아요. 그런 의병들의 추모의 공간을 건지산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는 혼불을 쓴 최명희 선생의 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건지산 전체가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요? 성스러운 기운이 드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건지산이 전주의 상징이에요. 한옥마을도 일제강점기 때 그 향교를 지키기 위한 선비가 목숨을 내놓고 싸운 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그를 따르는 문화생들이 와서 한옥을 지으면서 모이게 돼요, 집단으로. 그래서 조성한 게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세계적인 관광지지만 그 이면에는 1403년에 있었던 월당 최담이라고 하는 선비, 그의 17대 후손인 금제 최병심이라고 하는 독립지사가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면서 구성이 된 이런 공간이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전주의 한지, 한옥, 비빔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화 역사가 풍부한 곳이고, 게다가 세계 기록유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아니에요. 세계 유산은 중국이 많고 일본이 우리보다 좀 많지만 기록유산은 우리가 최다 보유국이에요. 그만큼 시스템과 제도가 갖춰졌던 나라거든요. 그 시기에 500년 넘는 왕조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변화, 인류 문화사의 변화가 없고 그런 체제가 계속됐다면 계속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총체적인 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기록유산인데, 그 기록유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망한 나라지만 그 한편의 이면에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주를 좀 높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키가 크신 분, 아까 선물 받으신 분 얼른 오세요. 그 큰 키로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올리면 뭐 이렇게 온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예,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이따 나오면서도 저쪽 편에서도 걸리지 않게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건지산 숲속으로 생태 탐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대단하네요. 워낙 길어가지고